우삼이 들어와도 이제 구남로 일대가 더 먼저 성장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여기가 싸기 때문에 이제 따라올 네. 거.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요 일대에 해운대 요쪽 라인에서 대장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잖아요. 롯데캐슬스타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 대비 한 2배 정도 된다면 요 지역은 4-5배 정도 올랐다가 좀 불경기가 오면서 그냥 4배 오른 정도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지역에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좀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더 이득이죠. 우리 그 계셨던 곳이 해운대역 몇 번 출구였지? 4번인가? 4번 출구. 여기서 만났죠. 거기 철도 기점으로 해서 딱 건너면은 해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기찻길 다녔던 곳입니다. 2013년에 폐선됐는데 도심지를 관통하다 보니까 이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도심 자체가 아무래도 해운대 바로 역 앞인데 아깝잖아요, 이런 걸 놔두기가. 그래서 요거를 우회해가지고 복선 전철로 만들었어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전철. 그게 지금 이 현존하는 동해남부선이거든요. 그래서 신해운대역으로 해가지고 좌동 저 끝자락 위까지 우회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폐선이 돼서 공원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 공원화가 진행이 안 됐고, 여기 저 청사포에서 쭉 넘어가는 그 미포 라인 있죠. 그쪽 라인은 이제 그린레이 웨이브 파크라고 해서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철길 때문에 요 뒤쪽 상권이 원래 주택가에서 좋지 않은 주택가였는데, 이게 이제 2018년에 뚫리면서 뒤쪽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 그런 사례라 보시면 돼요. 이게 땅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평당 5,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저런 거 있죠, 포니필름 파란색 건물, 저런 것도 평당 한 5,500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봤던 이런 주택들이 하나 살려고 하면 한 30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왜 비싼지 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말이라 그런지 그래도 사람이 조금 늘었네요. 네. 한동안 진짜 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상권이 많이 침체되었다가 네. 조금씩 회복 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앞에 건물 2개 좀 비교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피디님이 여기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평당 이 부동산 디스코 보면 가격을 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평당 거의 5천만 원대 거래가 됐어요. 과거 모습을 보면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기찻길 앞에 낡은 주택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찻길 옆에 낡은 주택가가 기찻길이 없어지고 보행자들이 넘어올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눈으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뀐 게 한 3가지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네. 원래 계단으로 올라가는 담장 자체가 전면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런 계단이 앞에 가리고 있으면 상가로서의 역할이 조금 낮거든요. 상가에 제일 중요한 게 시인성, 가시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담장 자체를 계단을 철거해버리고 담장도 철거해버리니까 1층 자체의 그 전면이 굉장히 환해졌죠. 그런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해버리면 2층 계단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좌측편으로 해서 안 보이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와집 저런 지붕들을 좀 판넬로 감싸면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창호 같은 거, 창호도 굉장히 넓게 뚫어야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임대 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 그 구멍도 좀 더 넓게 확장시키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선에서 리모델링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례라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견적 그 받았을 때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 하나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가격이 막 이렇게 싸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8천만 원대 이렇게 가능했는데 요새 인건비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일단 1억 이상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도 이제 쭉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주인들이 안 팔아서 바뀌지 않았고,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주인들이 팔게 돼서 매매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임대료 이런 거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 한 50만 원? 방도 되게 작고 기찻길 앞이니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상가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지금 임대 나와 있는 게 250만 원 나와 있고요. 1층은 350에서 4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자체 임대료가 한 6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50에서 600 정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락은 여기가 이제 폐선되면서 원래 역과 가까운 이런 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왜냐? 상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니어타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시니어타운이요? 어디에? 여기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원래는 여기 복합 문화공간을 꾸민다고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해운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철도 부지다 보니까 이 복합타운이나 이런 걸 민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철도공사에서 운행한 업체에서 네. 여기 시니어타운 얘기를 어떻게 근데 시니어타운 같은 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여기가 좋아지죠. 인구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국가 땅은 쉽게 이렇게 또 손대기가 어려워서 협의 중인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용도 지역이 어떻게 용도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2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여기가 평당 5천이 지금 기준이고 이 구남로를 보면 저기는 상업지인데 용적률이 10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0%에 4.5 곱하면은 1000%예요. 그래서 저기 땅값이 2억 5천에 거래됐어요. 예,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예, 그래서 바닥을 깔고 있는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저는 이제 서울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공부 많이 했었는데 저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원 앞에 아뜰리에 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2종인데 평당 가격이 1억 8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준공업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용적률이 400%거든요. 거기에 땅값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만큼 땅값이 거의 비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평당 1억인데 여기가 2억에 나왔다. 그럼 여기가 저평가. 여기가 평당 5억인데 여기가 5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걸 사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거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거는 유행에 의해서 바뀔 뿐이고 그 다음 사람 받아주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 사람 받아주려면 이 땅에 개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 땅을 부수고 높게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가 먹어야 되잖아요. 혹은 임대료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600만 원짜리 임대료가 1200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려면 또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갑자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서 고가의 분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만약에 운동상 부분이 개발되면 네, 효과는 좀 있죠.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훨씬 많아지죠. 유동인구가 훨씬 네, 많아지긴 하죠. 움직입니다. 네. 왜냐면 역과 가깝기 때문에. 네, 네. 그 우동 그 자체의 그 3구역이 그래도 한 몇천 세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고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뒤에 이제 복내산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이 개발 가치가 조금 여기는 아쉬워요. 그래서 이 해운대로 기점으로 해서 우측편에 있는 거 있죠. 네, 땅값들이 네. 다 저렴합니다. 네, 네. 동백역도 가보면 지대가 높아서 롯데아파트, 반도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근데 상가 가격도 안 비싸요. 한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 데가 유일하게 제송동. 근데 거기는 용적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해운대로 기점으로 이 복내산을 끼고 있는 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쪽들은 가격이 폭발적이죠. 그 우삼이 들어와도 이제 구남로 일대가 더 먼저 성장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여기가 싸기 때문에 이제 따라올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요 일대에 해운대 요쪽 라인에서 대장이 해운대 롯데캐슬 타잖아요. 롯데캐슬 스타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 대비 한 2배 정도 된다면 요 지역은 4-5배 정도 올랐다가 조금 불경기가 오면서 그냥 4배 오른 정도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지역에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좀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더 이득이죠. 그래서 내가 땅 보는 눈, 건물 보는 눈이 없다 이러면 아파트를 사는 게 낫고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낫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라든지 다른 핵심지를 가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용적률 때문에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을 다 사용해 버린 완성된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완성된 상품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오르는데 건물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아파트도 분양가 자체가 5대5 비율로 분양이 돼요. 만약에 10억이라면 건물값 5억, 땅값 5억이에요. 근데 건물값 5억이 떨어지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10억이다 하면 땅값이 7, 8억이고 건물이 2억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 3억이 1년에 뭐 2, 3% 떨어지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아파트 강의도 하지만 이제 초보분들은 아파트를 추천해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와 있다 하면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 이런 거를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상승률이 높고 또 안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6천에 나온다 그러면은 6천요? 저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지금 그 가격에 여기 사는 거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 봐요. 왜냐면 그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부산에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승장에서는 이제 서면 너무 비싸지고 해운대 너무 비싸지고 막 점포동, 강안리 너무 비싸지니까 여기 이제 5천, 6천 또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지금도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면 같은 데가 4, 5천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W역 세컨, 상업지인데 평당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보고 이제 여기 6천 살래, 서면 상업지에 살래 하면 서면 상업지를 살 것 같고, 또 남천동 또 메인 도로가 5, 6천, 살짝 안쪽이 3, 4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이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입지 플러스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 조금 부족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거지만 구남로로 가버리면 평당 2억 5천 해버려요. 그리고 경동림 쪽으로 꺾이는 한 블럭 꺾이잖아요. 그럼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가격은 오르겠지만 한동안은 조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운대가 바닥 찍고 올랐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차순이 올라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전체 시장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한 타이밍 뒤에 오르겠다 싶어요. 저는 갈아타기 좋은,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갈아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상승장 때 확 올라가니까. 요 집만 하더라도 2013년 6월 달에 전체 금액이 3억 5,800에 거래가 됐었고 15년도에 7억에 거래가 됐었고 22년도에는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2억. 다시 설명드리면 13년도에 3억 5,800, 15년도에 7억 1천, 그 다음에 22년도에 22억. 그래서 한 7년 상간에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왜냐면 좀 올랐다가 조금 네. 빠지고 그때도 약간은 메인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산 것 같아요. 이게 또 뉴스랑 비교해보면 13년도에 폐선됐어요. 그리고 15년도에 착공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2년이면 이제 상승장 딱 타가지고, 원래 버거샵 사장님께서 세입자이셨는데 돈 벌어서 이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현명하신 거지. 저는 잘 샀다 했어요. 뭐 이제 최고가에 물론 그 신고가를 찍었지만은 내가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 2년 하고 말 건 아니라서 저는 되게 괜찮다 보고. 그리고 이 도로 기점으로 이쪽 블럭이 있고 저쪽 블럭이 있는데 저쪽 블럭이 좀 더 비싸게 거래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뭐 우3구역이랑 가까운 이런 요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건물 뒤쪽에는 그 주택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뭐 시인성이 아예 없습니다. 가시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절되어 있는데 저기 옆에 좀 더 비싸게 거래된 거, 평당 2, 300 더 비싸게 거래된 거는 뒤쪽 골목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건물이 있으면 앞쪽에서 들어가고 뒤에서 들어가고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입자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이니까 여기는 한번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시죠. 파란색 건물이 거래됐습니다.